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수리능력의 응용 업무능력 모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여러분 어떤 다른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기존에 봤던 기초 능력 모듈과는요, 기초 업무능력 모듈과는 좀 다르게 약간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이제 막 주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류들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거의 유사하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표가 주어져 있고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을 테고요.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밑에 거에서 보일 겁니다. 보일 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센스지만요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고정관념에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1번부터 항상 봐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요. 항상 1번부터 봅니다. 항상 1번부터 보는데, 문제 만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짝 조금 더 짜증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한테 굉장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1번부터 해야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랬을 때 답이 만약에 뒤쪽 거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우리는 1번부터 봐서 항상 답은 뒤에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근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 항상 나는 1번부터 봤을까?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럼 좋아,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봐야지 라고 저는 일단은 제 활로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러면 뒤쪽 게 답이 많아요. 뒤쪽 거. 왜냐면 틀린 거는 딱 티가 나니까 답안지에서 앞에서 골라주게 되면 이 사람 맞는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쪽 거에 생각보다 답이 많고, 맞은 걸 고르세요 그럴 때는 좀 앞에 답이 많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요만큼만 어찌 보면 신뢰를 가져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판단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발에 설명한 것은 앞에서 해석하고요, 트랙에서 해석할 것은 뒤에서 해석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바꿔봅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 확률이. 그죠? 네. 확률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내가 결정된 내 근거에 따른, 내 경험에 따른 근거에 따른 확률로 적용시켜 봤을 때 60% 정도의 확률로 내가 맞다면 내 쪽이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제 확률로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의 확률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이 풀어봤을 때, 이건 이게 답이 많던데? 이건 이게 답이 많던데? 이렇게 생긴다면, 그 문제 나왔을 때는 그걸 여러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과 다 똑같이, 남들과 다 하는 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이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달라질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이렇게 두드러진다는 거냐? 네. 남들보다 탁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과의 경쟁인데, 남들과 경쟁을 똑같이 하겠다? 난 똑같이 달릴 거야.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어찌 보면 좀 깨트리는 경향?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요, 고정관념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고, 문제 만든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이용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제대로 당하는 것들이에요. 알겠네요? 그 문제들을 풀면서 제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이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변화를 주고 변혁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잘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표는 여러분 절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런 숫자가 중요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안 중요해요.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면 돼요. 다른 정보는 쓰레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나한테는, 내 머릿속에는 정말 필요 없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해석했어요. 그렇구나 했지만 그게 복이 없는 이상 내가 지금 이해한 그 내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쓸데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가져오려고 시간 쓰지 마시고 무조건 이쪽은 안 읽는 거고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군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팁을 좀 드리자면, 바르게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틀린 거는 이렇게 X자를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다 골라놓고 마지막쯤에 막 문제 풀다가 헷갈려서, 바르게 푸는 건데 내가 동그라미 친 걸 고르고 있었구나, X 친 걸 고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바른 거, 그른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구분을 좀 시켜 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바른 건 동그라미 치시고,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그러면 X자인 걸 고르라는 거구나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고 읽었을 때,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하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고르세요 하면 답은 1번이 될 거고, X자를 고르세요 하면 답은 2번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습관만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다음 중 연령별 저축률 자료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아, 연령별로 저축률을 하나보다, 저축이 있나보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네. 70대 이상의 저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죠. 꾸준히란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라는 말은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것 내려가는 거긴 해요. 이것도 여러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요. 하지만 살짝 반등한 해가 하나 있어요. 반등한 월, 반등한 일, 반등한 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요 시점이 하나 있는 순간부터 얘는 꾸준히라는 말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요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가운데 그냥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배제시켜요. 항상 배제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걸 말하려고 한다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말로 우리 뉘앙스에 딱 맞게끔 문제가 변형되어 있어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말을 여기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꾸준히란 말은 여러분 무조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대 이상의 저축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보죠. 27.7, 37.0, 24.7, 21.9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 갑자기 원래 27.7 요만큼이었다면 37 훅 늘었다가 훅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 뭐라 하는 소리죠? 네, 틀렸다는 소리겠죠. 꾸준히 감소하고 있진 않아요. 위 표에서 30대 이하와 40대의 연령별 저축률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추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죠? 같은 증가할 땐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땐 같이 감소하고 증가할 때 증가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죠. 이게 동일한 증감 추이잖아요. 그럼 30, 40대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 보죠. 6에서 12년까지 보는 거예요. 72.8에서 68.2면 떨어졌고 올라갔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6, 7, 6, 8, 10, 12입니다. 여기가. 그럼 6년도는 이제 40대를 볼게요. 60.5에서 2008년도는 61.4로 조금 올라갔고 더 올라갔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거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아니죠. 네. X. 위표에서 30대 이하와 50대 연령별 저축률은 반대의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랬는데요. 30대와 50대는 반대의 증감 추이. 이게 30대였거든요. 50대를 보죠. 50대를 봤더니 59.2에서 54.9로 떨어졌고 58.6으로 올랐고 떨어졌어요.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죠? 네. 틀렸고요. 답은 4번이네요. 2006에서 2010년 사이에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수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연령층은 70대 이상이다 그랬어요. 네. 인원수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퍼센트가 아니라 인원수예요. 인원수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연령층. 몇 명이 변화했나요? 172명이 변화했죠? 그죠? 네. 여기는 30명대, 여기는 오히려 60명이 떨어졌고, 여기도 60명 정도가 떨어졌고, 여기도 한 70명 정도가 올랐고,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172 정도 올랐으니까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소리입니다. 여기 퍼센트율만 보자면요. 몇 퍼센트죠? 6도 안 되나요? 5.8밖에 안 되죠? 네. 5.8%가 줄었어요. 근데 여기만 봐도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 여기는 전부 다 률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 여러분 한 문제 푸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풀었던 이 방법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의 틀을 하나 깨트리는 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요. 이 문제 여러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제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앞쪽에 답이 많았어요 라고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건 4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보나 제가 푸는 방법으로 제가 풀었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저는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항상 앞에 것부터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풀었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뒤에 것부터 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네, 어떤 다른 확률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무엇이든 다 뒤에서 것부터 볼 거예요. 했으면 여러분 이건 대박이 터진 거죠. 1번부터 답이 나왔으니까. 틀린 건 딱 티가 나거든요. 그죠? 네, 바르게 설명도 바르게 설명 티가 잘 안 나긴 해요. 틀린 게 오히려 티가 잘 나는데 얘는 이것부터 봐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만 없으면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긴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했던,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가장 옳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변화를 시켜야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운데, 이런 건 여러분 말 가운데 그 흔히 말하는 어투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볼 때마다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요걸 조심하시고요. 요런 건 요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 어떤 한 표로 정리하면 뭔 소리야 할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판단하세요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꾸준히라는 말 하나랑요. 그 다음에 여기 저축률을 갖고 놀고 있고, 여기는 사람 수로 갖고 놀고 있구나. 그러면 률과 수에 대한 구분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점점 갈수록 여러분 잔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네. 참고만 하세요. 다음 중 위의 자료에서 저축률의 증감 추이가 같은 연령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아까 여러분 봤죠? 아까 봤는데 30대는요, 여러분 저축률의 추이가 감소, 증가, 감소예요. 40대는요, 증가, 감소고요. 50대는요, 감소, 증가, 감소. 그러니까 30대랑 50대랑 같긴 하네요. 근데 3, 50이 없어요. 60대는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같은 게 없네요. 그러면 70대는요, 증가, 감소, 감소. 네. 여기가 동일하죠, 여러분. 그래서 60하고 70대가 같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응용 업무 능력 모듈에 따른 이제 또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죠. 네. 네. 그럼 이제 기출문제, 지역농협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주어진 자료들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일단 볼 필요 전혀 없다 그랬죠, 여러분? 네. 볼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위의 표를 보고 설명한 것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X자를 고르라는 소리고요. 저 같으면 밑에서부터 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위에서부터 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방법을 마구마구 바꿔보는 것은 추천드려요. 네, 2014에서 2017년까지 연급 가입 인원이 꾸준히 상승한 직종은 계약직과 사업자뿐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약직과 사업자도 있긴 하지만요, 꾸준히란 말도 있죠. 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이란 말도 있어요. 인원이에요. 인원이 상승한 직종은 계약직과 사업자뿐이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가입률로 보자면요, 전문직도 보면 가입률로 봐버리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률로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라 이것도 맞는데? 그럼 기억이 틀렸네? 1번이 틀렸네? 라고 판단할 확률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가입 인원이라 그랬거든요. 245, 260, 295, 270가 팍 떨어진 해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직은 지어질 거고요. 정규직 자체는 늘고 줄고 했어요. 여기서 줄었기 때문에 끌어갔고요. 계약직은 점점 늘고 있고요. 노동자도 점점 노동자는 팍 떨어졌죠. 네. 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2014에서 2017년까지 연금 가입률이 매년 가장 높은 직종은 정규직이다 그랬는데, 정규직은 여러분 90.4. 여기도 무조건 1등이죠? 95.6 무조건 1등, 99.3도 무조건 1등, 98.3도 무조건 1등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 직종별 연금 가입률 순위는 2014에서 2017년까지 매년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네, 순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연금 가입률 순위예요. 률. 네, 인원 아니에요, 인원. 여기서 1, 2, 3, 4, 5등은 1등, 2등, 네, 여기 3등, 4등, 5등입니다. 여기는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여기는요, 1등, 2등, 네, 3등, 4등, 5등. 똑같네요. 여기는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다. 다 똑같죠, 여러분? 21453, 21453, 21453. 네, 똑같습니다. 역시 맞고요. 답이 역시 4번이네요. 2014년 대비 2017년에 연간 연금 가입 인원 변동수가 가장 큰 직종은 계약직이다 그랬는데, 인원수가, 네, 인원 변동수예요. 14에서 17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늘고 줄고 했던 그 직이 뭐냐 이건데요. 계약직은 여러분 몇이 늘었죠? 40 플러스 48이 늘었어요. 노동자는 플러스 7이 늘었고요. 사업자는 플러스 77이 늘었죠? 네. 여기만 해도 여기보다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답이 그래서 4번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중 연금 가입률이 2014, 2017년 동안에 변동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직종끼리 반대 나타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네. 가입률이에요. 변동 추이가 정반대로 나타나 있는 거. 지금 보시면 계약직과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 다 따지고 있는데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전문직을 볼게요. 가입률을 보자면 증가하고 있어요. 네. 전문직은 증증증이에요.
그 다음에 정규직은요, 여기서 이 숫자를 보는 거죠. 네, 증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죠. 증가, 감소, 감소. 네, 증감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어찌 보면 증증증이 되는 거고요. 네. 대학직 같은 경우는요, 48.3, 49.3, 63.8, 72.5. 얘도 증증증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노동직은요, 28.5, 25.0, 27.1, 28.2니까 맨 처음에 감증증 이렇게 나오네요. 네. 사업자는요, 증증증입니다. 그럼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여러분 여기 있죠. 증감감과 감증증. 그죠? 정규직과 노동자가 서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네요. 답이 그래서 4번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듈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다음은 시도별 우유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위 자료를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처음부터 보죠. 잘못 이해하니까 X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조사 지역 중 대전광역시는 매년 우유 생산량이 가장 적어 그랬는데 대전광역시는 우유 생산량이 가장 적나요? 상태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 맞는 말. 광주광역시는 매년 2,000톤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지만 부산광역시는 그렇지 않군 그랬네요. 광주가 매년 2,000톤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산은 매년 그렇지 못한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말. 위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의 우유 수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임을 알 수 있어 그랬어요. 우유 수요래요, 여러분. 수요. 수요.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수요를 알 수 있나요? 수요를 알 수 없죠. 그죠? 네. 수요는 여기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생산량만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에서 여러분 생산량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경기도 다 소비하나요? 아니잖아요. 서울도 먹고 뭐 다른 데도 갈 거 아니에요. 수출도 되고 여기에 농장이 많은 개념인 거지. 그죠? 목장이 많은 개념이죠. 목장이 많은 개념인 거지. 딱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뭐 목장일지 아니면 뭐 우유를 가공하는 회사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절대로 수요 면만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수요는요. 답이 3번이 되겠죠. 네. 2010년 시도별 우유 생산량과 2010년 시도별 우유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우유 생산이 감소한 지역은 4군데가 있어 그랬는데요. 2010년도랑 201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생산량이 감소한 지역 증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한 지역이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4군데가 나오네요. 그 말, 맞는 말.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중 조사 기간 동안 우유 생산량 변동 추이가 동일하지 않은 지역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변동 추이랍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 증감 추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 동일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경기도랑 경상남도만 보세요. 경기도는 감소, 증가예요. 네, 감감증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경남은요. 경남은 감소예요. 셋 다 감소거든요. 그럼 변동 추이가 동일하지 않은 지역을 고르세요 했을 때 어라? 답이 1번부터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항상 네, 드물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비교를 하시라는 소리인데 다 쓰고 비교해도 되는데 필요한 것들 위주로 비교하세요. 서울하고 강원도를 비교하래. 그럼 서울하고 강원도만 비교하면 되는 거고 광주랑 전남을 비교하래. 8개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 8개 넘잖아요. 2, 4, 6, 8, 10, 12개를 비교할래요? 8개 비교하려면 당연히 8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줬던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또 시험, 네,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비공단에서 근무하는 A대에는 주요 5개 도시의 차종별 이용사항과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일단은 보지 말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좀 중요하게 좀 봐주시길 바래요. 원래 이런 당구장 표현들은요, 여러분 꼭 쓸모가 있는 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볼게요. A대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이쪽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올바른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고르라는 문제고요. 2007년 조사 대상의 1일 일용 차량 대수 종합은 3,186만 6천 대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당구장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07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이거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판단하기 너무 무리죠. 근데 여기에 2008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값이 요만큼입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186만 6천 대를요, 1.2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왜 1.2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 증가하세요 라는 소리는 120%를 계산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20% 증가는 원래 있던 100에다가 20%를 더 더해서 120을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120이면요 여러분 120% 증가하면 실제로 숫자는 1.2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배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봤을 때 이 값이 나오느냐? 네, 요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1.2를 곱했을 때요. 000, 2, 3, 1 올라가고 7, 1 올라가고 3, 2, 3은 6, 그 다음에 3, 1, 8, 6,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했더니 3, 8, 1, 네, 3, 8, 2네요. 3, 8, 2, 3, 9, 2, 0, 0, 0. 네, 제가 대충 계산해본 결과가 0 하나 지워지고요. 수점이 한 자리 있으니까.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3823만 9200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 값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는 약 20% 증가해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 값에서 20% 증가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약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상 이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 이상 이하가 굉장히 친근한 녀석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수학에서는 이상이다, 이하이다 그러면 그 녀석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녀석이었지만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얘를 칼 같은 녀석으로 보면 돼요. 만약에 100만 이상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떤 계산을 했는데 100만 이상이다. 근데 실제로 99만 9,999.999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거 100만 이상이다. 그냥 100만 이상이다 해주면 안 되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무조건 커야 되거나 무조건 작아야 되거나 그거예요. 칼 같은 존재라서 조금이라도 작아도 여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00만이다 했는데 99만 9,999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약간 두리뭉실한 그런 해석이고 이쪽은 약간 칼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가 나왔으면 살짝 이건 틀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옳아요. 근데 여긴 여러분 약의 범위를 넘어갔어요. 3,700만 정도인데 아까 3,800 얼마가 나왔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으로 봐줄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 여기서는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고요. 조사 대상 중 도시의 총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대당 주행거리 평균은 작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도시에서요. 총 이용 차량 수가 많대요. 그러면 대당 주행거리의 평균이 작나요? 네. 서울이 가장 많을 것 같은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부산일 것 같고요. 일단 인구수랑 비례할 거니까요. 여기에 주행거리가 다른 데의 주행거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짧나요? 이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64km, 94, 112이긴 한데요. 대전이 요거 정도는 여러분 보세요. 요거 정도는 좀 차이가 나도 나머지는 전부 다 높긴 해요. 조사 대상 중 도시의 총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대당 주행거리의 평균. 야, 이거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대당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말을 제대로 바꾸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냐,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대당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나누기 이거 수 해줘야 대당 진짜로 평균이 나오죠. 맞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계산했을 때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구하려고 했으면요.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많을수록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혹시나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근거하에 살짝 얘는 여러분 뭐 하냐면 보류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 시간은 절대 여러분한테 그렇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한데? 실제로 구하라 그러면 너무한데? 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패스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각 도시에서 차종별로 이용 차량 수에 따른 순위를 부여했을 때 순위는 소형차, 화물차, 버스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 그랬는데요. 자, 이용 차량 수에 따른 순위를 부여했을 때 전부 다 소화버 이거 맞나요? 소형차가 1등이고 화물차가 2등이고 버스가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네,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똑같죠? 네,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3번은 일단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2번은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 3번이 맞았기 때문에 얘는 계산했으면 시간만 소비됐을 만한 문제고 여기서는 3번 쪽으로 답을 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2번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찌 보면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5개 도시 중에서 서울의 1일 이용 차량 대수는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서울의 이용 차량 대수는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 네. 그러면요, 서울에 요거 여러분 뭐 할까요? 1일 이용 차량 대수예요, 여러분. 네. 1일 이용 차량 대수. 여기 보니까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서울의 1일 이용 차량 대수는, 아이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 써보죠. 네.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여러분? 1630만에서요, 100만이고, 1730만, 근데 230만까지 다 더하면, 요것만 더해볼게요, 여러분. 앞자리 대해서만 대충 해보세요. 그러면 19가 아니라 19네요. 1973 정도요? 1973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73만 6천 대 정도 돼요. 1973만 6천 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총 이용 차량의 70% 이상인가요? 총 이용 차량? 전체에서 70% 정도는 안 되죠, 여러분. 전체는 3,700만 대 정도 되잖아요. 여기만 봐도 2007년은 3,000만 대라고만 봐도, 네. 3,000만이라고만 봐도 여기다 0.7을 곱해버리면 여러분 2,100만 대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여긴 1,900만 대밖에 안 되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 몇 년, 7년도 소형차 이용 차량 대수는 서울특별시가 대전광역시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5배 이상이 되나요? 딱 봐도 요 앞에 것만 계산해도 165로 시작해야 되는데 163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3번이고 3번은 최대한 2번을 안 풀고 넘어가셔서 맞았어야 잘하신 거예요. 2번을 풀고 맞췄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했을 거고요. 애초에 2번 여러분 좀 불가능해요. 네. 그죠? 불가능할 뿐더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거리를 계산했을 때 진짜로 안 되나? 네. 워낙 많아서요, 대수가.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 네,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평균이 작다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일단은 패스하시고 3번 쪽으로 보시면 돼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A대리는 추가로 도로의 수요를 알기 위해서, 네, 2008년 도시의 이용 차량 대수를 계산하였다. 2000 몇 년 8년에 버스 대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랬는데요. 여기 봤더니 지역별 증가율은 각각 20, 15, 30, 25, 1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단 지역별 증가 비율과 버스 증가 비율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버스에 대한, 네, 대수를 한번 구해보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구하려면요. 20%가 늘었대요. 그럼 여기 한 120만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어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가 늘면 1.2를 곱하면 되죠? 그럼 한 100만이니까 100만에 1.2 곱하면 한 120만 정도 나올 거예요. 왜 120만을 그냥 계산하냐면 나머지 것들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볼 건 없어요. 어차피 서울이 1등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가 네, 10%가 늘잖아요. 그러면 10%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4, 6이 늘었구나 라고 보면 되죠. 그럼 3, 8, 1 정도 될 거예요. 38만 네, 1000 정도요. 대략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153에다가 대구 같은 경우는 30%가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30%, 1.3을 곱하면 되는데요. 일단 153에다가 그러면 1.3만 곱해보죠. 9, 5, 3, 1은 3, 7인가요? 네. 그 다음에 153 더해주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8천, 네, 22만 한 9천이요. 23만 정도라고 볼게요. 네. 23만 대 정도라고 보고요. 네, 부산은요. 15%가 늘었어요. 부산에 15%가 늘면 여러분 45만 8천에 15%가 늘면 대략적으로 네, 한 7, 8만 정도 늘 거예요. 6, 7만, 7, 8만 사이요. 한 52만 정도 나올 겁니다. 대략적인 거예요. 광주는요. 25%가 늡니다. 4분의 1이 늘어요. 4분의 5를 곱하라는 소리고요. 이거 4분의 1 정도면 한 9만 정도 되나요, 여러분? 네. 9만 정도 되죠. 9만 4천 정도 되니까 9만 4천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도 한 45, 6만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46, 7만 정도 나오겠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2등, 3등 구하래요, 여러분. 2등, 3등.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부산이 2등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라고 예상이 팍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하고 광주 쪽이
어림산으로 봤을 때도 답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어림산을 하셔야 돼요. 어림산 안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다음 그럼 모듈 문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 및 수입 의존도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에너지 수입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에너지 수입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또 뭘까요? 에너지 수입 합계랑 총 수입액이 둘 다 나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인 것 같고요. 그 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 합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수입 합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표를 대충 해석했고 원래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네. 이쪽을 보세요. 여기 설명이 뭐죠? 당구장으로 잘 나와 있긴 해요. 그죠? 네. 다음 중 위 자료를 발해서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에너지의 수입 합계는 2008년도에 가장 컸다 그랬는데 에너지 수입 합계가 여러분 2008년에 가장 컸나요? 아니죠. 2011년이 더 컸어요. 이건 틀렸고요. 옳은 거 고르란 소리죠.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천연가스는 갑자기 팍 줄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라늄의 수입액은 100만 달러 미만의 작은 폭으로 변하고 있다는데 단위가 100만 달러예요.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뭐 네, 100만, 1000만, 억 달러인가요? 네, 1억 달러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총 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 합계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9년에 비해서 11년에 총 수입액의 에너지 수입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분의 예랑 예분의 예를 따지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323085분의 91160 하고요. 524413분의 172490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대충이요. 3배가 넘어가죠. 이거는요. 91160에 3배를 해버리면 27만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7만보다는 훨씬 더 큰 수니까 여긴 얘의 3분의 1보다는 더 그러니까 밑에가 3배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4보다는 안 돼도 4에서 3 사이에 있는 수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25%보다는 크고 33%보다는 작은 대략 한 30%? 네. 그러니까 25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은 대략 30%도 훨씬 넘죠, 근데 여러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20 몇 %대예요, 아무튼. 30%보다는 좀 아래인 녀석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17만 2천에다가 요거 해보면요, 3배 해주면 거의 은근 비슷하죠, 여러분. 516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3배 해도 택도 없는데 얘는 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큰 거라는 건 여러분 어림산으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쪽 비율이 2011년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맞는 말입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어림산을 여러분 얼마나 잘 쓰셔야 되냐면요. 딱 보자마자 몇 배 해주면 20% 넘어가면 이만큼 더 해주면 돼. 이런 계산이 은근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수리 능력의 가장 핵심인 능력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흔히 말하는 여기 어림산이 여러분 첨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림산을 잘 하시면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람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틀린 거 고르래요. 자, 2009년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 원자력 발전 의존도는 13%라고 할 수 있어 그랬는데요. 여기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요 위 것보다는 아래 것 쪽이 좀 더 맞겠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의 설명 좀 읽어보고요.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순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대요. 그럼 1차 에너지의 공급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중에서 순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요.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을 때 96.4%가 순수입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했더니 갑자기 29%로 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뭘까요? 원자력 발전을 우리나라가 꽤나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 같아요. 그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고 했는데 원자력을 포함시켰더니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부분보다는 그죠? 원자력을 수입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판단이 서요. 그래야 전체적인 퍼센트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갑자기 또 다시 커졌다는 소리는 우리나라 수입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암만 더해져 봐야 뭐 그런 개념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얘가 여러분 13%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비중이 지금 원자력 발전대 의존도가 13%라고 할 수 있다. 요걸로 보기에는 여러분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저기서 13% 떨어진 것 때문에 여기가 13%라? 약간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이래야 돼요. 뭐야 이건? 일단 뭐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마 2번 넘어갈 거예요.
준성, 2009년에 에너지 수입 합계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근데 수입 합계가 다시 위쪽 표예요. 2009년에 에너지 수입 합계가 급격하게 감소한 거 맞아요. 그 이후로는 다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맞는 말이죠, 얘는요.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1차 자원을 대부분 자국 내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랬네요. 그죠? 그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을 때는 그런 표현이 좀 나오긴 해요. 그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선, 원자력 발전을 포함했을 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 원자력이 들어간다고 해도, 네, 그죠? 높긴 높아요. 전체적으로 높긴 높고 저해만 빼군요. 저해만 빼고 높긴 높지만 실제로 이 말도 여러분 그런 맞는 말을 볼 수 있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아.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그죠? 더했을 때보다 더 낮아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 셋은 맞지만 얘는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답이 되는 경우죠. 여기서는요.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문제 볼 때 여러분 한 50문제 정도를 보면 한 10문제 정도는 이럴 거예요. 10문제 정도는 이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럴 때 뉘앙스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보기 중에 갖는 걸 고르고 보기 중에 틀린 걸 고르는 거죠. 보기 중에서 맞는 것들의 짝을 지어놓고요. 조금 이질적인 걸 하나 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답이 되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어느 풀이 중에 일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얘네들은 그냥 그래요. 얘는 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답을 골라봐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죠? 옛날에 흔히 말하는 둘 중 하나 골랐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 고르시면 안 되고 다대 1 이런 개념으로 고르셔야 돼요. 여러 개랑 얘는 비슷한 유형이고 얘는 완전 다른 유형인데 그럼 너가 답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100%가 이해가 됐으면 이런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70, 80% 정도 대충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 이해 안 된 20, 3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문제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도 이해도 안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존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뉘앙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얘네 셋은 비슷한 것 같고 얘는 조금 이질적인데 그러면 그런 것이 답이에요. 알겠나요? 그렇게 선택하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고요. 다음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표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대충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첫 번째, 평년 기온은 평년이래요. 최근 20년 동안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모르죠. 네. 2017년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도 상승하였다는데 평년이란 말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평년이라고 나와 있고 1981년도부터 2010년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30년간이죠? 그죠? 근데 20년간 평균 기온 틀렸잖아요. 평년이라고 하는 거는 30년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틀린 말이네요. 그죠? 2017년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도 상승하였다. 그죠? 1.1도 상승한 거 맞습니다. 이 뒤쪽은 맞는데 이 앞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틀렸고요. 네.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죠. 2015년도를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4계절 중 평년 기온보다 가장 많이 기온이 상승한 계절은 여름이다 그랬는데요. 2015년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2015년 네,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죠. 4계절 중 평년 기온보다 가장 많이 기온이 상승한 계절은 여름이다 그랬네요. 그럼 평년보다 봄이 여러분 11.7인데 몇 정도가 상승했죠? 1.4도가 상승했고요. 0도 상승했고요. 0.8도 상승했고요. 0.1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봄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라는 소리죠.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2017년 기준 최근 5년 중 여름이 가장 더웠던 해는 2014년도이고 최근 5년 중이에요. 1, 2, 3, 4, 5년 중에서 가장 더웠던 해는 여름은 2014년 여름이 맞죠. 네. 겨울 기온도 가장 높았다 그랬는데 겨울도 1.5도씨인데 2017년도가 2016도죠. 1.6도죠. 여기 때문에 틀렸네요. 2012년 겨울 기온은 2011년 12월과 2012년 1, 2월의 평균 기온이다 그랬는데요. 2012년도의 겨울 기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요 내용이죠. 겨울은 당해 12월과 다음해 1, 2월로 하였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의 겨울과 다음 해 13년도의 1월, 2월을 겨울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년 12월과 이거의 평균 기온이다? 네, 틀렸죠? 2012년 12월과 2013년 1, 2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2017년 연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평균 기온보다 0.6도씩 높아졌다 했는데 여기를 보라는 소리죠. 네. 최근 10년보다 0.6도씩 높아진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나오고요. 항상 그러네요. 네. 좀 중요하다 싶으면 뒤쪽 거예요. 2009년, 2017년 사이 계절별 기온이 가장 낮은 해를 발해내라는 것은 그랬거든요. 2009년도에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누가 가장 낮나 이거 보라는 거군요. 9회부터 17년까지. 봄 중에 가장 낮았던 해는 여러분 2011년이죠. 네. 2011년입니다. 봄은 2011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또 다 다른 건 하나도 없네요. 겨울은 볼 필요 없죠, 여러분? 네. 가을이 2012냐, 여름이 2010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하겠네요. 그럼 여름이 가장 높았던 해가 언젠가요? 25.4가 가장 높았죠? 네. 2010, 24.9도 있나요? 아닌데요. 네. 25.4가 가장 높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해를 고르는 거였군요. 네. 그럼 가장 낮은 해를 고르세요. 죄송해요. 23.6, 23.7, 23.3, 여기가 가장 낮죠. 네. 그래서 2010년도가 답이네요. 가을도 가장 낮았던 해요. 가을도 가장 낮았던 해는 그럼 2012냐, 2013이냐인데 둘 중에 작은 걸 골라주시면 되죠. 이쪽이 가장 작네요. 네. 그래서 2013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으로 선택이 되겠죠. 기출문제가 어찌 보면 조금 더 쉬운 녀석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모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 반도 국가들의 연도별 재외동포 수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연도별 수출 이백을 조사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자, 국가별 재외동포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출액, 국가별 수입액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연도별 재외동포 수의 증감 추이가 동일한 국가끼리 묶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증감 추이가 동일해야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감이에요. 감.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도요. 4,960에서 5,820이면 증이죠. 네. 태국은요. 감이에요. 네. 감감. 1번하고 4번이 같네요. 말레이시아랑 태국이랑 같네요. 네. 답은 2번 선택될 거고요. 다음 중 연도별 재외동포 수와 수출액 및 수입액 증감 추이가 모두 동일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네, 연도별 재외동포 수예요. 방금 구해놨었죠, 여기요. 이거랑 수출액 수입액의 증감 추이가 모두 동일한 걸 찾으래요. 네. 그럼 여기 맨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감감이 맞나 보세요. 감증이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아니에요. 미얀마는요. 감증이냐? 네. 감부터 시작하죠? 이미 아니에요. 미얀마는. 네. 싱가포르는요. 계속 증이었거든요. 싱가포르가 답이겠네요. 태국 같은 경우도 감감이었거든요. 증이에요. 네. 태국도 틀렸고요. 답이 그래서 3번. 여긴 꽤나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특정 시점의 주택 가격지수 변동률을 나타낸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 유형별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수치가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랬는데 요 말 잘 보세요. 주택 유형별이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얘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전세와 매매의 가격 지수 변동률 순위가 같은 지역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등, 2등, 3등, 4등이죠. 이렇게. 여기는요. 1등, 2등, 3등, 3등이에요. 자, 여기는요. 여기가 1등, 2등, 2등, 4등이죠. 네. 여기가 1등, 2등, 2등, 4등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2241과 2214가 달라요. 그죠? 지방은요. 어디가 1등인가요?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네, 여기 음수니까요.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이에요. 여기는요. 어디가 1등이죠? 여기가 1등, 그 다음이 제일 작은 게 2등이고요. 그 다음 작은 게 3등, 여기가 4등이에요. 2431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요. 지방이 같은 겁니다. 서울도 보면요. 여기가 1등, 2등, 2등, 4등이고요. 네, 여기 봤더니 1등, 2등, 3등, 4등입니다. 동급이 없으니까요. 이미 달랐고요. 5대 광역시도 봤더니 1등, 2등, 3등, 4등. 여기 1등이 얘는 아니죠. 네, 1등, 2등, 3등, 4등.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변동률 수위가 같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중 16년 11월과 17년 11월에 지역별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의 변동률 중 증감 추이가 같지 않은 지역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16년 11월에서 17년 11월이에요.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여기밖에 없죠. 그죠? 지역별 매매가격 지수와 여기도 있군요. 네, 얘네들이군요. 전세가격 지수의 변동률 중 증감 추이가 같지 않은 지역. 그러면 자 0.13에서 0.15예요. 늘어났죠. 0.05에서 0.15 이쪽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걸로 보면 증감이 증가했군요. 여기서 보면요. 아, 여러분 16년부터 17년 해석하는 게 옳겠죠? 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감소된 부분이고 여기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23에서 23, 25면요. 여러분 여기는 증가인 거죠. 20에서 13이니까 여기는 감소했어요. 수도권이 일단은 틀려요. 지방도 감소했는데 네, 여기도 감소했죠? 네. 서울은 조금 증가했고 여기도 감소했어요. 자, 여기는요. 여기는 감소했고 여기도 감소했습니다. 고로 수도권하고 서울이 여러분 다르게 짝지어진 거네요. 같지 않은 지역으로 짝지어진 것. 수도권하고 서울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죠, 문제. 네, 그 다음 네, 마지막 모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6대 관광시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현황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 답하세요라고 나왔는데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보지는 말고요. 다음 중 위 자료의 내용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1번은 인천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서울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인천의 고용률은요.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둘 다예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고요. 여기가 남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가 여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용률은 지금 둘 다 밑에 줄이에요. 밑에 줄. 그죠? 네, 고용률 둘 다 밑에 줄입니다. 71.6이랑 47.4를 서울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서울보다 높다고 적혀 있잖아요. 고용률. 여성은요, 여러분, 서울이 더 높아요. 47.4잖아요, 고용률은. 그러면 인천은요, 서울보다 높진 않아요. 잘못 설명한 것인데 답이 1번부터 등장을 해버렸네요. 그죠? 네. 여기 인천의 여성은, 그죠? 서울보다 더 낮아요. 틀렸고요. 6대 광역시 중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이다 그랬는데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도시는 여러분 여기서 봤더니 울산이 맞죠? 44.2로 맞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넘는 도시는 없다 그랬는데 여성 경제 참가율이 요 위에 거거든요. 50 넘는 데가 없어요. 맞는 말이고요. 6대 광역시 중 남녀 간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가장 큰 도시는 울산이다 그랬는데 네, 남녀 간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가 가장 큰 도시래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는 열어서 여기 요 위에 값에서요. 요 위에 값을 빼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여기가 거의 30 가까이 나와요. 여기는 24, 여기는 20도 안 되고요. 여기도 꽤 크긴 한데 2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21, 네, 여기도 한 22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만 거의 30 가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6대 광역시 중 여성 경제활동률이 전국보다는 높고 서울시보다 낮은 도시를 고르래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봐야 되는데요. 서울보다는 낮고요. 여성의 51.2보다는 낮고 전국보다는 높대요. 49.4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면 49.4보다 높은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겠죠, 여러분. 나머지는 49.4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녀석 중에 서울보다 낮는가만 확인하면 되는데 서울이 가장 높으니까 이 두 도시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인천하고 광주 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나왔어요. 부품 소재 산업 동향 이렇게 나와 있고 내수 생산 나와 있고 소통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네. 제시된 자료의 조사 기간 중 부품 소재 내수 규모가 가장 작은 해와 가장 큰 해를 수준으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내수 규모예요. 내수라는 거는 생산해서 수출을 빼고 수입을 더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게 여러분 수출이고 요 밑에 게 수입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거를 또 생산해서 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생산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수출해서 수입을 뺍니다, 이렇게. 이거 가로를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요놈의 차를 생산해서 빼는 거예요. 그게 내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빼버리면 여러분 93 정도가 나오는데 이 93을 생산해서 빼야 돼요. 그래서 9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비어있는 칸만 체크해보죠.
2013년도니까요. 두 개를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104가 나오고요. 이거 두 개 빼버리면 115가 나옵니다. 그럼 658에서 104를 뺀 554가 나올 거고요. 2014년도는 115를 빼니까 54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개를 뺐을 때 122인가요? 그죠? 그러면 301이 나오고요. 122를 빼니까 5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했을 때 가장 작은 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내수가. 가장 작은 해는 여러분 2011년도죠. 그래서 2011년도는 확정적이고요. 가장 큰 해 2013년도가 554로 가장 크죠. 네. 2013년도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제시된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생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해는 2012년도이다 그랬는데요. 생산 규모가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대요. 2012년도가 맞나요? 2012년도는요, 2011년도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데 580에 60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대략 한 13% 정도? 네, 아니, 10% 정도 올랐어요. 13은 아니군요. 네. 10% 정도 올랐어요. 10% 조금 더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여기는 올라봐야 16, 2, 10 떨어지고요. 22 떨어지고, 네. 한 20 정도 올랐어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2012년도가 가장 큰 거는 맞아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 조사기간 중 2015년 부품 소재 생산 수출 수입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그랬는데요. 2015년도에요. 네, 여기죠. 수출 하락, 수입 하락, 그 다음에 네, 생산도 하락인가요? 2015년도에 생산도 하락. 이거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네.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생산 규모는 2012년 이후 600조 원을 상회한다 그랬는데 2012년 이후는 전부 다 600조 원을 상회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무역 수지 규모가 가장 큰 해는 2017년도이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여러분 무역 수지는요. 네. 수출 수입을 빼는 게 이게 무역 수지래요. 122가 나오고요. 122보다 큰 거는 여러분 106. 네, 여기 112.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여기 115가 그나마 커 보였던 거고요. 맞나요? 294 맞죠? 네. 자, 여기만 해도 97밖에 안 되죠. 여기가 가장 큰 해가 맞습니다. 조사기간 중 부품 소재 무역 수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랬는데 무역 수지가 여러분 꾸준히 증가하려면 이게 계속 커져야 돼요. 여기서 딱 떨어졌거든요. 또 떨어지고 또 증가했어요. 꾸준히란 말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에서 답은 5번으로 등장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그 모듈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듈이 이렇게 나왔고 그거에 따른 문제들이 진짜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강조됐던 그런 분야고요. 그런 범위였던 문제들이고 문제들이 항상 이런 류의 문제들이 등장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일단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요런 게 등장하는구나 라고 딱 눈치채는 게 지금까지 어찌 보면 문제 풀어왔던 게 가장 큰 핵심.